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천성 때문에 늘 손해를 보지만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더욱 애쓰는 당신. 당신의 자존감도 당신의 인생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제 애쓰는 것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돌봄 중독에 빠진 여러분들을 위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500만 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썸머님의 두 번째 책,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입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이 책에서 말하는 코디 펜던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디 펜던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헌신하는 공의존 관계에 빠진 사람. 책에서는 코디 펜던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코디 펜던트는 양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과도한 책임감, 잘못된 죄책감, 자기 혐오, 열등감, 트라우마 등의 무거운 짐을 이고 달린다. 따라서 코디 펜던트 성향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함께 시작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돌봄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면 저의 낭독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코디 펜던트의 행동은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등장하는 나무와 비슷하다. 나무는 항상 소년에게 주기만 한다. 소년은 단 한 번도 나무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한 적이 없지만 나무는 제 몸을 희생해가며 소년의 무례한 요구를 끝없이 받아준다. 나무가 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소년에게 나무가 필요하다면 나무는 언제까지나 소년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코디 펜던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상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고 유용한 사람이며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앞서 말했듯 나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는 상대가 나를 떠날 수 없을 거라 믿기 때문에 지칠 때까지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끝없이 받아주고 포용하고 허락하는 것이다. A씨는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녀의 큰딸은 30이 넘었으나 너무 무기력한 나머지 집에만 틀어박혀 연애나 직장 생활을 모두 포기한 상태였다. A씨는 큰딸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남편 때문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 더욱 인내하고 헌신하며 남편과 딸들의 사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두 딸은 제발 아빠와 이혼하고 따로 살자고 수차례 애원했다. 그녀 역시 지치고 버거울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두 딸에게 인내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언젠가 남편과 두 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오리라 믿었다. 작은 딸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A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노를 표현했고 비로소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코디 펜던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나가떨어질 상황에도 참고 견디며 버틴다. 결국 마른 걸레를 짜듯 자신을 희생해가며 타인을 돌보느라 단 한 방울의 인내심도 남지 않는 극한 순간이 찾아와야만 관계 정리를 생각한다. 영혼은 탈탈 털리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다. 대부분의 코디 펜던트는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매달리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다면 A씨의 사례처럼 그 피해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에게 코디 펜던트 엄마의 인내심은 독이 된다. 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코디 펜던트 또는 학대자의 성향을 갖게 된다. 코디 펜던트 성향이 있다는 것은 학대자 또는 중독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관계를 계기로 한번 몸에 밴 코디펜던트 성향은 차츰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언젠가 변할 수 있을 거야. 동화 미녀와 야수에는 미녀와 야수가 등장한다. 야수는 장미 한 송이의 대가로 미녀를 요구하고 미녀 벨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대신 지키기 위해 자기 발로 야수의 성에 찾아간다. 사고는 아버지가 쳤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까지 말이다. 게다가 벨은 남들이 다 피하고 무서워하는 야수에게서조차 측은지심을 느끼고 열심히 애정을 주면 변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동화 속 미녀는 실제로는 자신을 억압하고 고립시키고 있는 상대가 보여주는 호의나 따뜻함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디 펜던트가 갖는 관계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녀와 야수는 주인공 벨의 노력이 보상받는 해피엔딩 동화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이기도 하다. 현실에선 자기 희생을 보상받기란 야수가 왕자로 변하기보다 어렵다. 우리 곁에 있는 못되고 이기적인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병적인 자기애, 나르시스트를 가진 이들은 스스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대화나 행동을 했는데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빛과 같은 속도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나 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것이다. 그러나 학대자들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재빠르게 너 때문이야, 항상 네가 문제지 하며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린다. 우리의 학대자들이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내 곁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환상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나르시스트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들은 언행 불일치의 표본이다.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구독자들이 들려준 자신이 학대자에게 들었던 거짓말은 이런 식이다. 어느 어머니는 첫째인 너에게 내 생각을 강요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 것 같아 후회된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학을 졸업하는 동생에게 임용고시를 준비하라며 동생이 독서실 책상에 앉을 때까지 똑같이 괴롭혔다. 지씨의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아들이 장가갈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내에게 생계를 떠맡긴 채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지내며 성인이 된 아들과 분란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자꾸만 나르시스트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나르시스트가 언젠가는 나에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란 환상에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환상은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다. 돌봄은 셀프 서비스. 코디 펜던트는 즐거움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기쁠 리가 없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부모나 배우자로 인해 생활비도 없는데 인생이 즐거울 수 없다.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죄책감이나 절망감에 젖어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와중에 즐겁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의 행복 찾기를 미루지 말자.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고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즐거울 것이다. 요가 수업을 받든 맛있는 케이크를 한 조각 사 먹든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자. 소중한 사람을 만나 우리의 학대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긴장을 풀고 즐거운 활동을 하며 인생을 즐겨보자.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이들과의 관계는 정리하자. 이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동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학대자나 문제자, 중독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코디 펜던트 성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해보자.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고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표현하자. 그동안 우리는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길 기다려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직접 말하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자. 거절하고 싶을 때는 거절하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이상적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돌봄 중독에 빠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근사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